2학년 1학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1차 함수. 열심히 잘 달려오셨어요. 잘 달려오셨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변수. 미지수랑 변수의 차이점은, 미지수는 어떤 단어에서 보통 쓰는 단어냐면, 방정식에서 보통 쓰는 단어죠. 그래서 모르는 값이란 뜻이에요. 근데 변수는 함수 단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변하는 값, x가 변하면 y값도 따라서 변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자를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라고 부른다면 함수에서는 변해서 서로 값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죠. xy와 같이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함수에서는 변수라 부르고 미지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 함수는,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도 했었는데, 함수의 정의는 x값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하나씩 결정되는 이 관계를 y는 x의 함수라고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수학적 식은 이렇게 쓰죠. y는 fx는 x를 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라는 뜻으로, 그 함수값은 달리 말하면 y값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보세요. 쓰는 순서. 읽을 때, 원래 쓸 때 이렇게 안 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맞아요. 어떤 변하는 수인 x를 관계식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값, 걔를 y값이라고 부르고, 이 식을 우리는 함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네. 여기 나온 것처럼 x값이 오직 하나의 y값에 대응되는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짝지어진다는 뜻이죠. 대응은 짝지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짝꿍의 개념이에요. 짝지어지다. 그럼 뭐랑 이렇게 짝이 지어야 돼. x값 얘랑 y값 얘가 짝지어지는 거죠. 그 짝지어진 걸 보통 우리는 순서쌍 형태를 많이 쓰죠. 짝을 지어서 아예 쌍을 만들어서 순서 형태를 씁니다. 근데 이랬을 때 x값 하나에 y값이 오로지 하나,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약간은 미팅의 개념과 비슷하다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미팅의 개념? 이런 미팅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잖아. 미팅 화서랑. 이번 주에도 미팅 했다며. 안 그래? 아니야? 남학생의 집단은 그냥 라지 x라고 합시다. 여학생의 집단을 라지 y라고 할게요. 미팅하러 여학생 나왔어. 뭐 김태희 나오고, 뭐 장원영 나오고, 뭐 제니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남학생은 강승준 나오고, 박가설 나오고, 알겠어요. 김승돈으로 방화설로 바꿀게요. 밤화설로 바꿨습니다. 그 제가 밤차차 모여서. 미팅 나왔는데 남학생이 2명 나왔고 여학생이 3명 나온 거예요. 인원수를 잘못 맞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하는 이 구조를 함수 F라고 합시다. F가 여기서 약간 주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팅의 주선자. 야, 남학생 2명이 여학생 마음에 드는 여학생 선택해 라고 했을 때 김승준 학생이 난 김태희가 마음에 들어. 밤하설 학생은 난 장원영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인원이 안 맞다 보니까 제니라는 여학생은 선택을 못 받았죠. 하지만 이런 구조가 함수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에 남학생 1명이 오직 1명의 여학생을 선택해야지만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함수가 되는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함수가 될까요? 김순준 학생이 장원영 이쁜데? 밤하설 학생도 장원영 이쁜데? 이거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정의를 보세요. x값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한 개입니까? 보세요. 김승준 학생이 선택한 여학생은 장원영이라는 여학생 맞나요? 그럼 x 하나에 y 하나 맞잖아.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그 다음에 밤하선이라는 학생이 선택한 여학생은 장원영,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맞나요? 맞잖아. 그럼 맞잖아.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잖아. 2명 아니잖아. 없지 않잖아.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맞아요. 다만 안타깝게 그 여학생이 한 명이 선택되다 보니까 나머지 여학생들한테 좀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어째 얘가 이쁜 걸 어째 다 보는 눈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다 이쁜 애들 찍다 보면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죄는 아니야. 잘못된 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함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승준 학생이 김태희가 예쁜데? 찍었어요. 근데 밤하설 학생이 자,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주세요 했더니 밤하설 학생이 뭐야, 오늘 애들 물이 왜 이래? 나 되게 다 이상한 것 같아. 다 못생겼어. 나 안 찍을래.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한 개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한 명이 어쨌든 미팅 나왔으면 여학생 한 명한테는 난 너한테 마음이 있어? 관심이 있어? 라고 그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날려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날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떤가요? 밤학생 학생이 알겠어. 나 제니 찍을게. 근데 좀 있다가 김승준 학생이 조용히 장원영 여학생한테 나 너 좋아해. 또 조용히 제니한테 나 너 좋아해. 이거 함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남학생 한 명이 오직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오직 하나의 여학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학생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3명의 여학생한테 나 너 좋아해를 시전하고 있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큰일 나요. 굉장히 맞아야죠. 심하게 맞아야 됩니다. 저런 놈들은 아주 혼나야 돼요. 네? 아니 김승준 학생이잖아. 네가 아니잖아. 김승준이잖아. 아니 저런 자식한테 혼나야 돼. 닥쳐. 자, 이렇게 함수가 되고 안 되고는 그냥 가벼운 이렇게 미팅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남학생들이 어쨌든 여학생들 한 명씩은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여학생을 찍어도 좋겠지만 아니 어떻게 죄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는 죄가 아니잖아. 아니 실제 얘도 저도 얘가 나 얘 좋아해 했는데 얘가 얘를 좋아할 수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야. 내가 쟤를 좋아해. 근데 딴 애도 쟤를 좋아해. 그럼 우리가 죄인이야?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냥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뿐이지 죄는 아니잖아. 근데 선택을 안 하고 나 선택 안 할래. 이거는 좀 그렇죠. 미팅 나왔는데 선택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찍는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골라내는 문제예요. 다음 표에 빈칸을 채우고 함수인 건 동그라미, 함수가 아니면 x를 한다. 정수 x의 절대값 y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고요. 0의 절대값 0, 1의 절대값. 그럼 이거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맞나요? 그렇죠. x 하나에 y 하나. 답이 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고 없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성립하려면 x가 한 번은 출발해야 돼요. 근데 2번 이상 금지예요. 그래야 함수가 됩니다. 한 번 출발, 2번 이상 금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x 하나가 y값을 오직 한 개로 가져야 되지 답이 없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죠?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하나씩 딱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자연수 x의 약수.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이잖아요. 자연수 1의 약수 1, 자연수 2의 약수 1, 2, 자연수 3의 약수 1, 3, 자연수 4의 약수. 이건 x 하나에 y 하나 맞나요? 아니에요. x 하나에 y 값이 2개나 3개나 여러 개나 나타날 수 있죠.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관계를 답으로 쓸 수는 있어도 이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 말하지는 않는다. 자, 밑에 3번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아까 2번과 3번이 똑같네요? 똑같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붙었죠?
개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자연수 1의 약수의 개수 몇 개? 1개. 자연수 2의 약수의 개수 2개. 자연수 3의 약수의 개수. 자연수 4의 약수의 개수. 이거 무슨 말이죠? 1,1, 2,2, 3,2, 4,3 뭐 할 수 있죠? 짝을 한 쌍씩 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가 가능한 겁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골라내시면 됩니다. x 하나에 y 하나 짝이 져지는지를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중1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부분인데요. 기억하실까요? 아, 이거 왜 이래? 정비례 반비례 기억해 안 해? 자, 정비례 정이 뭐야? 이건 잘 기억해야 돼. 이건 좀 이따 써먹기 때문에 이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정의. 맞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x값이 2배, 3배, 4배 늘 때마다 y값이 같은 비율인 똑같은 2배, 3배, 4배 늘어가는 것.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갈 때 y도 같이 이렇게 2배, 3배, 4배씩 늘어가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말하며, 두 번째 정비례 관계식은 정비례 관계식 y는 이제 숫자 곱하기 x, ax라고 쓰고, 저 a는 뭐가 아니죠?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a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식은 그치, x분의 y 한다. 네, 이렇게. 응? 아무 말도 안 했어.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똑똑해요. 네. 그럼 세 번째, 여기까지 기억하나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죠? 중간을 좀 더 무슨 점? 원점.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 총 몇 가지? 두 가지. 총 두 가지. 그치? 하나는 오른쪽 위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고, 하나는 원점을 지나며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고.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갈 때랑 오른쪽 위로 갈 때의 차이점은, 오른쪽 위로 갈 때는 a가 양수,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갈 때는 a가 음수.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지나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몇 사와 몇 사를 통과하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며 그래프는 오른쪽,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다.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죠. 오른쪽 위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뜻은 x가 증가한다는 표현이에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x가 커지잖아. 그럼 위로 간다는 뜻은 y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아래 있는 값보다 위에 있는 값이 y값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간다는 뜻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이게 증가함수의 뜻입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증가함수.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몇 사와 몇 사를 지나가죠? 2사와 4사를 지나면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 그려보세요.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네요.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y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인 이 a가 결정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1차 함수 할 때 더 써먹을 거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 a가 오른쪽 위로 가냐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가냐를,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한다. 자, 하나만 더 해본다면, 여기 하나만 더 해본다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 어떻게 하다고 그랬죠? y축에 가까워진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의미였죠. Y는 EX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면, 이게 1번. Y는 EX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Y는 4X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면 이게 2번. 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Y는 4X는. Y는 EX인 1번보다 2번이 좀 더 가파라진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3번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네가 뭐 비교해서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이게 3번이에요. 음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4번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제일 그래프가 이렇게 Y축에 최대한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지날 거라는 얘기죠. 이게 5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숫자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보다는 4가 크고 4보다는 이 음수들은 당연히 다 4보다 작잖아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보셔야 돼요. 부호 말고 숫자의 절대값만 보시고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좀 더 가까워지는, 양일 때는 오른쪽에서 Y축으로 가까워지고 음일 때는 왼쪽에서 Y축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깝다면 작으면? 절대값이 작으면 X축에 가까워지겠죠. 그때는 X축에 가까워진다. 아셨나요? 반비례 설명 안 했네요. 자, 반비례 똑같아요. 반비례 정의. 네, X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갈 때 Y는 거기 역수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반비례였죠. 두 번째, 관계식. 반비례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관계식. Y는 X분의 A. A는 0이 될 수 없고 X도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다. 얘는 0이 아닌 게 3개나 있죠. A도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에요. 그 A값 간단히 구하는 방식? X 곱하기 Y 한다. 그러면 A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뭘 지나지 않는? 원점은 뭐 X가 0, Y가 0일 수 없으니까 원점은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 되죠. 그래프가 쌍으로 그려지는 곡선. 그래서 그래프는 이게 두 가지 형태죠. 이렇게 1, 4와 3, 4분면지라되 X축, Y축에 닿지 않는 쌍곡선, 이런 경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 4와 4, 4를 지나가되 X축, Y축에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닿지 않는 이런 쌍곡선. 이 경우는 A가 양수일 때고 이 경우는 A가 음수일 때고 똑같아요. 지나는 4분면은 정비례나 반비례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지나는 4분면은 1, 4와 3, 4분면인데 그래프 어떻게 되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죠.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의 형태가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지나는 4분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정비례일 때도 지나는 4분면은 2, 4와 4, 4, A가 음수일 때는 2, 4와 4, 4였죠. 얘도 2, 4와 4, 4를 지나가긴 해요. 근데 그래프는 오른쪽, 잘 보시면 위로 갑니다.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가죠. 맞나요? 그럼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한다.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된다. 이런 표현이죠. 맞췄나요? 그럼 얘도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얘는 어땠어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얘는 어땠죠? 승준 기억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많이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도.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좀 더 y는 x분의 2보다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그리면 x분의 2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x분의 4의 그래프는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옆으로 좀 더 퍼져나가는, 원점에서도 멀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정비례 반비례는 예전에 다 배운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말고 뭐 저런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고, 20번부터 25번은 그냥 잘 보시고 관계식을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관계식을 잘 세우셔서 문제를 푸시는 거라 이 부분은 네, 생략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 함수값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집중하세요. 함수값 중요합니다. 이게는 지금까지 기존에 이제 안 배웠던 내용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 말 했었죠. 이 F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죠? 펑션 무슨 뜻이죠? 이제 기능이나 뜻을 가지고 있죠. 키보드에 보면서 F1, F2 있잖아. F1키, F2키 이렇게 있잖아. 위에 이게 기능 1키, 기능 2키 이랬다는 뜻이에요. 기능 키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란 말 말고 다른 단어 중에 함수라는 뜻도 얘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F자를 따서 함수 표현할 때 보통 F를 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철자 때문에 그래요. 함수라는 뜻 때문에. 됐니?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아까 잠깐 하지 않았나요? X값을 집어넣어서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나온 이 값을 보통 우리는 Y라고 하죠. 그래서 함수값이란 단어와 Y값이라는 단어와 fx가 사실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같은 단어다. 함수값을 구하시오. Y값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fx값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fx는 위에 이제 여기 이제 통 그림이 그랬는데, 만약 이런 통이 있다고 칠까요? 위에도 얘가 나와 있긴 있는데, 위에는 얘를 다시 한번 잘 밑에다가 설명드릴게요. 위에는 얘를 보니까 이 통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통은 들어온 값을 3배에서 바깥으로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들어오는 값을 보통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x로 표현합니다. 보통 들어오는 값은 x값이에요. 그럼 여기는 네모가 x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나오는 값을 보통 y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x값이 변하잖아요? 변수입니다. 그럼 x가 변하면 y도 변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x, y는 함수에서는 변수라고 부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 x와 y의 관계식은 뭡니까? 그러면 x값에 3배하면 y값이 나옵니다. 이게 관계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y랑 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y랑 같은 거 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y는 3x랑 fx는 3x는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 알아들었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표현이야. x에다 말해 내가 1 집어넣었어. 그럼 이 통이 하는 역할은 x에 1 집어넣은 값 3을 곱해서 y값이 뽑혀 나오는 거니까 y값 3이 나온다는 뜻이죠. 맞니?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x에 1을 대입하면 y값이 3이 된다. 이거 너무 많이 길잖아? 근데 읽을 땐 이렇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수학적 식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옵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y값 3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F1 다음에 여기 네모를 어떤 이 가로에 뭐 네모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세모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 이런 표현에서 여기 있는 네모는 누구의 값을 말하냐면 x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기 있는 세모는 승준아, 여기 있는 세모는 y 값을 말해요. 아셨어요? 또 이런 표현 F1은 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빨리 해석해야 돼.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3 나온다라는 뜻 해석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x 1일 때 y 3을 지난다. 이 그래프는 1,3을 지난다. 이렇게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할 수 있겠어요? 어떤 느낌이지? 파악이 괜찮아?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너무 쉬운데 문제가, 그래도 너무 쉽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fx는 2x래요. 근데 f1, 여기는 1이 누구 값이라고요? x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x에 1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 y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2. 따라서 f1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오른쪽 f1이네요. 여기는 x 대신에, 여기는 x 자리 대신에 1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x 자리 대신에 1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f1의 값은 1분의 16 약분하면 16. 따라서 f1의 값은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데?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위에 보면 식이 있어요. y는 ax입니다 라는 식이 있는데, y는 ax에서 이 y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fx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y 대신에 fx. 그래 놓고 이제 이 식에 맞추는 거죠. f2의 값은 6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x가 2가 되면, 그럼 여기는 x도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a는 여기는 6과 같아집니다. 이 뜻이죠. 따라서 a 값은 3이 됩니다. 됐니? 그럼 a 값 3 나왔으면 빨리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함수식 fx가 함수식이다. 함수식은 3x랑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fb의 값은 3입니다 라는 뜻은 여기 x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라는 얘기죠? 3 대입하라는 얘기죠. 아니, x자리 대신에 b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b 대입하는 거네요. 됐니? 그럼 3b의 값은 3. 따라서 b 값은 1. a 값, b 값을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뭐 이런 것도 그냥 연습삼아, 똑같은 문제인데 연습삼아, fx가 x분의 a일 때 f1이 12랍니다. 그러면 이건 뭐 별거 없잖아요. x에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이 12는 누구 값이죠? y값 혹은 fx의 값. 아셨나요? 뭐만 알아들었어요? 이제 자리 바꾸고 하는 거야. x에는 1 집어넣고 y나 혹은 fx자리 대신에는 12를 대입하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여기는 관계식에서 fx자리 대신에 12를, x자리 대신에 1을, 따라서 a값은
12? 그럼 완성된 식은 fx는 x분의 12가 된다. 근데 f2 값을 구하는 거죠? f2를 구하라. 여기 x에다 2 대입하라는 얘기죠? 2분의 12 약분하면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만들게요. 거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3f2 마이너스 2f1의 값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왔다 칠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냐? 3f2가 뭐냐면 3 곱하기 f1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와 문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결론 마이너스 2 곱하기 f1 이거 하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됐니? 그럼 첫 번째 내가 구할 거는 f2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f2 여기 있는 x 자리에 뭘 대입하라고요? 2를. 그럼 이게 2로 바뀌면 여기도 2로 바뀌겠죠? 그래서 f2의 값은 4. 두 번째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네. g가 있었네요. 네. g1의 값 g1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는 x자리 대신에 1 대입하면 여기는 x자리 대신에 1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g1의 값은 4예요. 그럼 남은 건 3 곱하기 f2의 값 4 마이너스 2 곱하기 f1의 값 4 12 마이너스 8 정답은 4가 되더라.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앞에 막 개수 나오고 뭐 음수 나오고 뭐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는 대로. 자, 오늘 여기까지.